안녕하세요. 닥치고 혁명 TV의 한석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의 경험과 지식의 사업 모델화 사례 분석입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제조 활동이 활발한 지금 기업들이 이미 구축한 경험을 어떻게 새로운 사업 동력 또는 사업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이미 인더스트리 4.0이 한국에서 활발하던 2017년경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쉬, 지멘스, 그리고 GE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LS선전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보쉬는 스스로 이런 전략을 외부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듀얼 스트래티지가 전략의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제 활동 모습이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에서는 실제 전략이 투자와 공장 구축 사례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한 기술들은 IoT, 센서,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합니다. 지멘스의 경우는 훨씬 이전부터 기업 전략으로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활동을 전방위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미국 PLM 업체 UGS를 사들인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체 제품 수명 주기에서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멘스는 이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마인드스피어를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제조산업용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oT 기술이 사용되어 데이터 수집을 도와주고 분석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지멘스의 사례도 별도로 한두 번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GE의 사례입니다. 사실 GE에 대한 기대는 GE의 저돌적인 공격 경영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프레딕스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문 인터넷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이를 주도하던 GE 디지털은 분리, 매각 상황에 있고요. 이 사례도 다음 기회에 별도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LS선전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LS선전의 사례는 기대와 달리 다소간의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만큼 솔루션 공급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S선전의 사례도 기회가 되면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포스코의 사례는 어떨까요? 솔직히 의외입니다. 이 회사는 수년 전만 해도 자신들은 자신의 업인 철강 산업을 위해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제조에 투자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사업 모델을 추구하는 회사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례를 보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요약했던 다른 기업과 달리 포스코 사례는 실제 현장 사례들로 검증된 경험과 기술이라는 점에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소티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 자료는 포스코의 공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웹사이트, 그리고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보고 들은 자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소티브는 6개의 서브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새로 런칭한 이름이고요. 여기에는 AWORKS, 크레덱스, 보리스, 포스쉴드, 파세로, 포스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프레임은 그동안 이미 알려진 바 있으며 다른 브랜드들은 다소 이름이 생소한 편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포스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프레임은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센서와 IoT로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든 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나 보쉬의 IoT 서비스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프레임의 특징은 인공지능이 자기 학습을 하는 방식까지 구현했다로 요약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포스프레임이 포스코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에서 실제 응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장치 산업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설비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무장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결과 생산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품질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예측하고 조치한다는 뜻입니다. 포스코가 발표한 다른 자료를 보면 실제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또 다른 성과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알게 됨으로 해서 작업자의 안전사고나 재해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스마트 공장이라 해도 사람이 다치거나 재해가 생기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포스코에서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스마트 공장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프레임은 센서, 데이터 수집,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동 분석 등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라 보입니다. 다음은 8워크스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 2-3년간 빠르게 부각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회사가 비슷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코 ICT도 제조 현장이나 사무실에 단순 반복하는 일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내놓은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은 업무 생산성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직접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간접 업무 활동의 생산성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솔루션은 보리스인데요. 포스코가 내어놓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솔루션입니다. 사실 음성인식 기술은 포스코의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 또는 국내의 수많은 기업에서 이미 시장에서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음성을 문자로 만드는 기술도 있고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분석해서 유튜브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음성인식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네이버 클로버 등에 있습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네오스피치, 텍스트 투 스피치, 네이버 팝하고 TTS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스의 특징은 음성 인식 기술을 현장에 응용하는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 데이터 수집 같은 일인데요. 용접 안전 모자를 쓰고도 음성 인식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기존 서비스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음성인식 서비스가 물류 현장에서도 등장하거나 활용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세텍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보리스의 응용이 주목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주목됩니다. 다음 제품은 포스쉴드라는 제품인데요. 보안용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기존 보안 솔루션이 주로 기업 보안, 문서, 업무 보안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포스쉴드는 산업 현장에서 정보와 데이터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포스코 도금강판의 데이터 빠져나간 방지 사례, 또 제철소 통신의 데이터 손실률을 제로로 만든 사례가 등장합니다. 데이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다음 제품은 파세로라는 제품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창사에 있는 CRRC라고 하는 철차 제조 공장은 한국의 로템보다 10여 배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이미 직원들이 출퇴근 관리를 하면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 늦은 편인데요. 포스코 ICT가 몇 가지 차별화된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등록을 하는 것이라든가 위변조 방지, 얼굴 변화 인식과 같은 그런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크레덱스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기업의 부실 예측 솔루션입니다.
영업부서나 구매부서, 재무부서에서 거래기업의 신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번 포스코 ICT의 아이소테이브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닥치고 혁명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닥치고 혁명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우선 제대로 된 솔루션 공급사가 생겼다고 봅니다. 사용 경험과 현장 실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포스코 스마트 공장을 만든 실제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솔루션 기술의 근간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국내외에서 큰 실적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솔루션을 사용할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런 솔루션을 찾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도 예상합니다. 실제 제가 만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ICT의 아이소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